안녕하세요. 오늘 경인당과 토론합시다. 토론 주제는 이 러우 전쟁,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함께할 전문가분 소개하겠습니다. 진재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워낙 이 국방, 외교,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전문가로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계셨고 지금 현재 금호공대에서 많은 또 후학 양성에도 좀 집중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처음 저희 채널 출연하셨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반갑습니다. 진재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또 국제 정치 분야, 또 군사 전략 분야 이쪽으로 정통해 계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러우 전쟁의 향방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가늠하시는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전쟁이 3년이 지났고요. 네, 전쟁은 뭐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그냥 다 이겼습니다. 네, 다 이기고 이제 전투만 남은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쟁 자체는 이제 군사적으로 러시아하고 뭐 이 싸운 게 아니고 이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하고 이렇게 대리 전쟁을 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 대리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공식적인 내러티브가 아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게 이제 공식적인 내러티브가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게 우리 같이 이제 오랫동안 전쟁을 따라온 사람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걸 안 했던 거죠. 근데 일단은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겼고 경제 제재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남방 글로벌 사우스라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이쪽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네, 유럽은 경제가 좀 폭망하고 뭐 미국은 여하튼 부채에 좀 시달리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큰 어젠다를 주셨는데 러우 전쟁의 경과 예. 3년 정도가 지난 지금의 예. 중간의 평가,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예. 그리고 글로벌 노스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은 오히려 전쟁의 부메랑을 맞은 격. 그렇습니다. 예, 특히 군사 전쟁 관점에서도 러시아가 이겼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저는 한 2022년 초중반에 제가 본 사파인데요.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사파가 이코노믹 생션, 경제 제재라는 그 돌을 탁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이 아니라 부메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에너지 공급 차단하라. 서방 강국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하지 마라. 혹은 뭐 스위프트 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라. 뭐 이런 종류의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결국 그 경제 제재라는 공격을 얻어맞은 주체는 유러피언 국가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부설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경제 제재를 함으로써 에너지에 그러니까 주로 러시아의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러시아가 팔 게 그 네. 에너지를 이제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봉쇄를 했는데 국제 에너지가가 올라가 버리고 협조해야 될 사우디 같은 데서 정산을 안 하니까 계속 고공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서방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전부 피해를 봤어요. 네. 그 중에서 독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독일은 바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값싼 에너지, 값싼 석유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독일의 중화학공업은 전부 러시아 석유에 기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 수입해야도 설비를 좀 바꿔야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대량 해고를 하고 이제 앞으로도 러시아 석유나 러시아 가스를 수입 못하게 될 거니까 지금 공장을 다 뜯어서 미국으로 옮기고 있어요. 네. 중국으로도 옮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일이 심장부인데 뜯어가니까 그 옆에 폴란드나 헝가리나 그 하청 바다가 그 경제들도 피해를 줬고 그 사람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 독일뿐만 아니라 서방 유로피언 주요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그 천연가스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았는데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들은 100%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천연가스를 쓰지 못하게 되니까 예, 일단 가정들도 힘들겠지만 그렇습니다. 공장들은 운영 자체가 에너지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장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또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이나 예. 주요 자동차 기업들도 예. 더군다나 중국으로부터의 이 도전이 있는데. 엄청난 도전, 예. 그죠? 저가 예. 물량 공세. 예. 서방 강국들은 그걸 과잉 생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과잉 생산이냐? 우리는 규모의 경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런 상황 속에서의 선택이 기업들의 또 이동. 어쨌든 이런 이동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독일 경제가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결국은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세간의 관심은 바로 트럼프의 행보입니다. 예. 젤렌스키와 또 만났고 뭐 만나기 전에는 패싱한 채 푸틴과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젤렌스키를 배제시키려는 움직임, 예.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내통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 이게 뭔가 어떤 근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와는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이런 현상들을 평가하십니까? 예. 그 지금 하신 말씀이 맞지만은 네, 초점을 우크라이나에 맞추면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점을 맞추면 미국의 입장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네네 우크라이나는 미국한테 아주 조그만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고 세계 전후 질서를 바꾸려 하는 거예요. 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가 경제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상하게 전쟁에 말려 들어가 미국은 계속 거기에 돈을 붓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끝이 안 보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러시아하고는 이제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니까 이제 러시아랑 미국이랑 지난 3년간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아젠다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아젠다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물론 미국보다 좀 약한 나라니까 네, 그 전쟁이 자기한테 굉장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큰 아젠다 중에 속하지만 그렇죠. 러시아도 이 전쟁이 뭐 적당히 휴전 협정하고 끝낼 게 아니고 전후 질서를 다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못 살게 하지 말자 이런 걸 요구하고 있고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세계의 호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유럽에 전쟁 벌리면 그때마다 가서 구해주는 게 1차 대전, 2차 대전인데 이번에도 지금 유럽이 그러고 있다. 네, 자기 돈 안 들이고 막 전쟁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나는 여기 빠지겠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러시아를 계속 적으로 삼고 이제 했던 유럽이 지금 남아가지고 혼자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우크라이나는 이제 유럽과 미국을 믿고 이제 전쟁을 했거든요. 미국이 빠지면 거의 다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뭐 유럽이 좀 있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미국이 다 제공해 주거든요. 기술적으로 미국 없으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이제 뭔가 다급한 상황이 몰린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이상한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한 행동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건 다급하다 보면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이 미국의 관계를 완전히 이때까지 잊어버리고 앞으로 발전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경제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둘이 회담을 하는데
회담하면서 러시아가 미국한테 우리 경제 제재를 좀 해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줄게.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네. 경제 제재는 불법이니까 네가 풀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 대화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고 미국에서 그 경제 제재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러시아 가서 지난 3년 동안 철수하면서 비즈니스가 이런 게 몇천억 불이 되거든요. 그거를 계속 미국의 그 기업들이 요구를 해요. 협상 이 러시아 협상 그 3인 중에 한 사람이 키릴로 드미트리인데 그 사람이 미국 골드만삭스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비즈니스맨들 계속 요청해 왔죠. 벌써 3년 동안 계속 요청해 왔어요. 사실은 나라에 뛰밀려가 나갔는데 그렇죠. 기업하고 뭐 나라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속이 타는 거죠. 우리도 현대하고 삼성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은 못 하죠. 뭐 국가가 이렇게 하는데 말은 못 하는데 속은 타 들어가죠. 그 중국에 와서 쓸어가 버리고 뭐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면은 사실 뭐 그 우리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20년 동안 개척한 시장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갈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트럼프는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이게 트럼프가 속이 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빠져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뺀다거나 유럽을 뺀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저 사람들이 러우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는 걸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큰 아젠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러우 전쟁만 집중했다 하더라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꼭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쿠바에 소련 미사일을 갖다 놨지 않습니까? 네. 크루시초프하고 케네디가 협상을 하면서 카스트로한테 물어봤으면 그걸 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대만하고 그 중국하고 이제 모택동이죠. 모택동하고 이제 그 닉슨이 평화 회담을 그 대탕도 회담을 할 때도 대만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대만이 그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거든요. 장제석한테 물어보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시한 거를 무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지만은 시각을 넓히고 우리도 포함돼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빠졌으면 좋은 거예요. 일단은 미국이 큰 틀에서 뭔가 러시아랑 해놓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째 보면 전 세계의 적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비즈니스맨들의. 빈스적인 예. 관점에서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예, 표현이시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트럼프는 그냥 이념적인 외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가치 외교를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비즈니스 외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전비를 국방비를 투입했던 것도 비용이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했다가 철수했었던 것도 결국 엄청난 기회비용을 기회비용이 손실한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비즈니스맨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국방비를 안 들이고 예. 또 많은 기업들이 다시 비즈니스를 복구시키는 것 예. 이게 관점일 것 같고 결국은 경제 제재하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철수했지만 철수함에 따라서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다 포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전쟁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가 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적이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예. 자 그러면 지금 또 관심이 그러면 과연 젤렌스키와의 정상회담 한번 결렬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정상회담 결렬도 있지만 히토류 거래와 관련된 예. 협약 예. 이것도 같이 결렬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그러니까 왜 결렬됐고 예. 이게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예. 뷰 왜 결렬됐다고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웃었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네. 그
일단 협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협상을 한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히토리 협상은 젤렌스키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렇죠. 9월 27일 날 네. 뉴욕에 트럼프 타워에 가가지고 보험으로 카멜라 해리스를 자기 지지하는데 예. 트럼프가 되면은 예. 하나 보험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으로 제안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광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히토류가 많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없을 수도 있다. 예, 미국 지질학회 조사해놓은 걸 보면은 뭐 히토류 매장량이나 그 개발 그 채굴량 이런 거 우크라이나가 10등밖에도 없거든요. 리스트에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지질학계에서는 뭔가 있다고 뭐 하는데 그것도 해보면 한 10억 불어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히토류라는 게 굉장히 그 많은 자원이에요. 그런데 채굴 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환경 요소 때문에. 그래서 기술도 어려운 건 아닌데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중국은 그걸 왜 많이 생산하는가 하니까 철광석을 엄청 개발하고 있거든요. 철광석을 개발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싸죠. 환경도 아무래도 저쪽에 내몽고 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인구 많은 쪽에 안 있고 하니까 환경 문제도 훨씬 덜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압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기화하고 있죠. 특히 일본한테도 뭐 생각구 때도 무기화하고 뭐 여러 가지 무기화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히토류를 주겠다고 했다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나흘 전에 1월 16일 날 영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100년 파트너십 협약을 맺어요. 네. 거기에서 영국한테 또 준 거예요. 네. 젤렌스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광물에 대해서 네. 트럼프한테 주겠다 해놨다가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영국이 뺏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또 이걸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안 줬어요. 처음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키예프에 가가지고 했는데 안 주고 그때 핑계는 이게 입법화를 해야 된다. 법률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베센트가 가고 난 다음에 바로 기자회견 해가지고 자기가 안 주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때 베센트한테는 이틀 뒤에 열리는 미넨 안보회의에서 그 벤스 부통령하고 루비오 장관하고 같이 사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네. 또 그때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에 가서 사인하겠다 했죠. 네. 그런데 이게 왜 그 협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말 그대로 만약에 히토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뭐 히토류 아니고 다른 자원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젤렌스키는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미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야기한 거고 이제 트럼프는 안전 보장은 못한다. 과거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뭐 1,700억 불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3,500억 불 이야기했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이야기해서 이미 맞지 않는 거래인 거예요. 처음부터. 성사될 수 없는 거래를 사인도 하지 않고 여러 번 하다가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파탄이 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보력이 있으니까 사인 안 한다는 걸 이미 알았거든요. 그게 이제 영국하고 우크라이나가 많이 관련돼 있으니까 또 그게 알만치 나갔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사인 쇼하러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메라 엄청 동원해가지고 네. 깨부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이 셋업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셋업됐다. 일부러 생중계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의 과정이 있었는데 1년의 과정 전체가 뭐 다 이제 취소돼 버리고 협상하기 전에 그 앉아서 TV 카메라 앞에서 본래 가볍게 이야기하고 인사만 하고 회의장에 가서 회의하는 건데 그 절차를 싹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열띤 그 논쟁을 하다가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젤렌스키가 약한 위치에 있고 트럼프가 강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젤렌스키가 일부러 한 정황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을 안 쓰고 네. 통역을 국가 정상이 통역 안 쓰는 것은 자기가 퍼스트 랭귀지도 아닌데 예. 그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예, 초등학교 영어로 이야기해봐야 직설적으로밖에 이야기를 못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부러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욕을 좀 했어요. 이제 JD 벤스한테 JD 이렇게 퍼스트 네임도 부르고 예. 그 마개가 사인도 아닌데 예. 국가 정상끼리 전 국민들이 보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제 퍼스트 네임을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필름을 분석해가 러시아 말로 욕을 했다고 하는 것도 잡더라고요. 뭐 벤스 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 암캐라는 뜻이래요. 그 러시아 사람들 이제 그래서 젤렌스키가 러시아어를 하니까 그 입술을 보고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와가지고 여기서 뭔가 한바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알고 미국에서 한 거고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건 다 셋업이라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 동기를 이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동기를 생각할 때 이제 젤렌스키는 국민들한테 예. 자기가 열심히 싸웠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어차피 자기 위치를 올리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추적이 가능하고요. 예. 그 뒤에는 다 추정입니다. 누가 네. 이야기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광물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전 세계의 자원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한테 뭔가를 한다. 네. 여기를 내가 뭔가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럽하고 또 거리를 두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는 유럽을 극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행동이 뭔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데 네. 분명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스턴트였다. 그 전체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와. 참 말씀 재밌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셋업이었고 보여주기식 어떤 쇼였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나 강하게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나 미국과 이렇게 강하게 한판 하는 대통령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국도 이미 알고 그런 자리를 판을 깔아줬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예. 평가를 만약에 한다면 예. 그러면 향후 경과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정치적인 어떤 표를 사기 위한 행보였다라고 하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너무 지금 절벽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 상황 전황을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경과도 좀 궁금해지고요. 예, 이 딜 자체는 네, 거의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젤렌스키가 사인하겠다고 신호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사인하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자체가 어떤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이게 되게 있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뭐 5천억 불이 진짜 가치가 있으면은 그걸 뭐 우크라이나는 전쟁 나가지고 나라 파탄 나는데 그것까지 뜯기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걸 네. 보면은 참 안 됐는데 예, 사실은 그게 거의 젤렌스키가 처음 가져올 때부터 광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트럼프가 그거 조사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좀 말만 턱 믿고 그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다 보이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정보력이 없는 우리 일반인들이 그 뉴스 나오는 거 보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죠. 광물 자원은 다 평가를 합니다. 비슷한 예가 아프가니스탄에 2011년도인가 뭐 7조 달러치인가 뭐 그 무슨 히토리가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막 여러 번 했어요. 아프간 전쟁을 계속 이어가기 힘드니까 네, 그때도 벌써 한 10년 좀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뭔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프간에 있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 뭐 그런 비슷한 거를 어디 카드라는 식으로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돈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더 있어야지 네. 그 자원이 있으면은 네, 그런 게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들어가가지고 다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중국 사람들이 돈 안 되니까 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정말 돈이 됐으면 탈레반이 뭐 그 댐 짓고 있겠어요. 그 개발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광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어디 건강을 발견했더니 이게 원래 투자의 스캠에 속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파보기 전에 모르니까 거짓말이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체는 별로 그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스턴트도 끝났고 했으니까 서로 이제 출구 전략으로 나갈 것 같고요. 네. 전쟁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겁니다. 네. 영국이 이제 그 이 광물을 이제 그 1월 16일 날 딜을 맺었던 것도 비슷합니다. 영국은 분명히 지금 돈이 많이 딸리고 있거든요. 영란은행에서 우크라이나한테 국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국채를 투자를 하면은 국내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아가 투자할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200억 불어치를 투자를 했다. 우크라이나 국채를 사줬다. 그러면은 뭐 200억 파운드라 칩시다. 200억 파운드어치를 우크라이나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시장 밖에 200억 파운드가 발행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그게 이제 작년에 디폴트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휴지 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영란은행이 오면 돈을 또 돌려줘요. 그 자기네 보증했기 때문에 200억 파운드어치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데 400억 파운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플레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다 고스란히 돌아올 거니까 영국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안 되는 거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 에퀴티 그러니까 그 콜레터럴이 필요한 거 담보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딜을 했고 파보기 전에 모르는 거니까 가치가 있다 하고 그걸 뭔가 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 해결하고 그러니까 여기 또 거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스캠이 있는 거예요. 이러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증명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5%는 있어야지 볼 건데 네. 어쨌든 증명할 수 없지만 흐름은 분명히 그렇고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에요. 히토류가 필요 없습니다. 제조업 뭐 전자산업 이런 걸 해야지 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국은 금융국가잖아요. 네. 그게 담보로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추적해도 그게 담보로 필요하니까 가지가 뭐 주장을 하겠죠. 정말 그 히토류와 그 광물들이 있다면 예, 그걸 담보로 설정해서 충분히 금융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예, 그렇죠. 정말 있다면 네. 어쨌든 직접 그 제조업에 필요한 공급은 아니겠지만 예, 히토류를 필요로 하는 네. 주요국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네. 광물 개발 사업으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있기만 예. 한다면. 네. 그러니까 예를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있으니까 네. 그게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가서 이제 하면은 네. 그 뭐 은행 산업은행 쓰고 우리 기업들도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뭔가 하나 만들어서 네. 이제 하겠죠. 그런데 네. 그거하고 영국은 영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은 사실 그것보다는 그 전후에 우크라이나에 푸팅을 하려고 오데사나 니콜라예프나 흑계 쪽에 항구에 이렇게 푸팅을 해서 계속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이 공격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사실 크림 전쟁이 그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거의 170, 80년 지났지만은 그 테마는 비슷해요. 영국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유럽의 핵심은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이렇게 쭉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결렬된 그 과정까지도 충분히 이해했고 그 배경도 어쩌면 예. 그동안 우리가 기사로서 봤던 그런 사안까지는 아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